쪽집게 프로필 나갑니다. 이름 최지은. 올해 나이 딱 떨어지는 40입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로 늘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그녀는 그 유명한 Y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인 MIT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고요. 뉴욕의 JP 모간에서 기업 인수 합병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별 그리고 인별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메타의 아시아 태평양 전무로 재직 중인데요. 18년간 아시아, 유럽, 미국을 오가며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한 조사 다 맞죠? 네. 진짜 싱가포르 갔다 온 줄 알겠어요. 네. 사실 뭐 짧은 1, 2분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40년 가까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승승장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승승장구의 이면에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신 결과인 거죠. 네, 이게 사실 저도 뭐 월스트리트나 빅테크나 이제 좀 다양한 업계, 다양한 나라를 돌면서 보니까 이게 특별히 요행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남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고 사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 처세나 말빨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본기에 좀 집중하면서 좀 쉬지 않고 달려왔던 세월인 것 같아요. 기본기에 집중했다, 쉬지 않고 했다. 그러면 남이 할 일도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저희 후배들이 할 일이나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업계에 갔을 때는 많이 도맡아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 포스라고 해야 되나 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아유, 우리 야무진 전무님 같은.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댄스- 기업 오너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그러니까. 일 스타일이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부하 직원들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다 모든 일을 다 보시면- 도맡아서 다 하시니까. 닮고 싶은 롤모델 선배 같은 후배들에겐 그런 이미지거든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이신데 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3주에 한 번씩 이제 면역항암 치료제를 받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매일 회사 나가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때 그 기억을 조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암 판정을 받은 시기가 언제였는지 몇 살 때였는지 여쭤볼까요? 그게 제가 지금 40인데 이제 한 3년 정말 딱 3년 됐죠. 이제 3년 전에 만 3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봄에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신 거예요? 일단 암이라는 게 사실 특별히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고는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제 나이 또래 다들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곤한가 보다 아니면 뭐 잠을 못 자서 피곤한가 보다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의 증상인가 보다라고 하고 서서히.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그 증상을 저도 많이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촉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을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의 촉은 달라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사진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거는 그냥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뭔가 되게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너무 상했다. 네, 너가 병원을 나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은 어머니 말씀 듣고 맞아 병원에 얼른 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안 그랬죠. 그러고 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러고 바빠서 또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몇 주 뒤에 제가 필라테스 학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네, 그래서 쓰러지고 이제 기구에서 넘어져서 좀 많이 다쳤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라고 이제 원인을 조금 찾다 보고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자궁경부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서 신호를 보냈던 거네요. 그렇죠. 본인만 얼마나 몰랐던 거고. 놀라셨을까 싶은데 누구든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뭐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나 자신과 타협하고 또 우울감을 느끼다가 뭐 결국은 수용하게 된다 뭐 네. 이런 절차를 뭐 어느 분은 겹쳐서 받기도 하고 어느 분은 짧은 시기에 이뤄내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비슷한 상황이셨나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아예 현실 자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라는 걸 아예 자각이 안 돼서
그냥 내일 있을 미팅은 어떡하지? 아니면 뭐 내일 내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암 판정을 받은 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이제 낮잠을 자려고 왔는데 그때 에어컨 바람을 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래서 오랜만에 선풍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이제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제가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암으로 죽게 생긴 사람이 선풍기 때문에 죽을 걱정을 한다는 게 이제 제가 얼마나 현실 자각이 안 됐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스스로 뭐 부정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하다가 그래 내 이 몸에 생긴 질병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그 과정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셨던 건가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의 단계를 되게 오래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든 생각은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왜 나야? 라는 게 가장 원망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제 스스로한테서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 습관이 뭐가 안 좋았을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뭐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되게 나쁘게 살아서 벌을 받는 건가? 아니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혼자 계시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맞아요. 드는 별 거예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떤 5살짜리 정도 여자아이를 병원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고 우리가 그냥 운이 진짜 없었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조금 더 받아들이고 제가 자책을 멈춘 것 같아요. 자책을 멈추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리기는 4기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처음에 자궁경부암 3기로 초기 네. 진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곧 그러면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죠. 전이가 됐다. 네. 그럼 다른 부위로 네, 그래서 한 3기 치료를 제가 6개월 정도를 받고 이제 좀 내 일상으로 혹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사이에 암이 이제 양쪽 폐로 전이가 됐다. 이제 폐에 암이 자라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4기가 되고 4기라는 거는 사실 5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사실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완치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말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결말에 가기까지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서사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말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저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냥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를 닦으러 가고 아침을 먹고 이런 게 아예 안 돼서 정말 그냥 침대에만 완전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질식을 해버려서. 어쨌든 초기 진단 받고 그래도 부정의 단계를 오래 거치다가 한번 마음 바꿔 먹었는데 네. 또 이렇게 전이가 되고 나니까 맞아요. 좌절이 너무 컸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원망스러웠죠, 정말. 사실 언젠가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희식 박사께서 나오셔서 이 암 진단을 했을 때 한국 환자와 서구의 환자들의 반응이 다르다. 한국인 환자들은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냐 네. 먼저 물어보고 서구의 환자들은 내가 지금부터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방향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나락에 빠지신 다음엔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그래요. 지금의 궁금해요. 이렇게 활발히 어떻게 올라오셨을까? 그 시기에 그 미국에서 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마음의 지옥이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사실 거기 가서도 거의 처음 며칠 동안은 아예 호텔 밖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걸어야겠다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와서 제가 바닷가에 있는 절벽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절벽 끝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되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으니까 좀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암이 전이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 끔찍한 치료를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을 완전히 놓아버린 제 태도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싫고 무서우면서 죽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였고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산 내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거는 암이 아니라 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든 생각은 이 암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